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다들 여름방학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비는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선생님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오랫동안 온 건 처음 봤거든요. 아무래도 곧 지구가 망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실 요즘 되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우리는 수업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학교 못 나오고 있고 또 다시 지겹게 원격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2학기 때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지루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수업 역시 이제 2학기 때는 종종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해요. 아무래도 얼굴이 나오는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학기 때는 실시간 수업을 해보고자 좀 준비 중에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영상부터 얼굴을 넣어볼까 하고 이 촬영하는 동시에 핸드폰으로는 동시에 제 얼굴을 찍어봤는데 그 영상을 차마 못 넣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영상에 얼굴을 넣는 것은 조금 더 보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오늘이 이제 1학기 마지막 사회 수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학기 수업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좀 변화된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1학기 마지막 사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난 우리가 여름방학 전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목차는 이제 3단원의 경제생활과 선택이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1단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단원은 배우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두 개 단원을 배울 겁니다. 사실 어떤 개념적으로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어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일단은 교과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긴 할 거고요. 오늘은 그런데 이 1단원의 내용이 사실 이제 다음 대단원 4단원, 5단원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전에 배웠던 부분이라 좀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단원의 내용들,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46, 7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 7페이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날 거예요.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사회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평균 점수가 높아가지고 선생님이 놀랬어요. 선생님이 좀 시험을 쉽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준 덕에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복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제활동의 의미라는 부분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화라는 것은 물건이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물건을 우린 재화라고 했고요. 행위를 서비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종류에는 생산, 분배, 소비까지 배웠어요. 생산은 대체로 이제 기업이 담당하고 소비는 대체로 소비자들이 담당하는데 이 분배라는 것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들.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또 참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하는데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분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경제 주체가 총 3개, 가계, 정부, 기업 이렇게 있었고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중요하다고 하셨던 거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에 비해서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여기 절대적이란 말이 아니라 상대적이란 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선생님이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우리가 100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나머지 99개의 물건들은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선택하지 못한 거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의 용돈이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그랬었을 때 그 99개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내가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의미 얘기 봤었고, 뭐 비용은 이런 내용이고, 이제 편익은 이런 내용이었다. 편익이라는 것은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 즉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거의 1단원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단원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다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원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이 부분부터는 좀 가볍게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뭐 기업에 대한 역할, 뭐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첫 번째 보면은 기업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건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기업은 뭐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이다.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우리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곳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한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을 나가기 전에 기업들의 가장 제1차적인 목표, 가장 그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바로 돈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기업의 최우선의 목표는 이윤 추구라고 배워요. 기업은 원래 돈을 벌기 위한 곳이에요. 기업들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자신들이 돈을 벌려고 기업을 만들었겠죠. 따라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데 뭐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요. 뭐 고용 소득 창출하고 또 세금을 납부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어서 뭐 이 정도를 담당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뭐 대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생략하고요. 어쨌든 간에 기업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만 배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업이 굉장히 많은 뭐 소득을 창출해내고 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 그런 경제 주체예요. 거대한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갖고 있는 힘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왜 돈만 추구하면 됐지 무슨 사회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예시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만약에 기업이 이윤 추구와 효율성만을 중시할 경우에 무분별한 자원 개발, 또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즘 왜 갑질에 분노하냐면은 노동 착취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업이 돈만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노동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순히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률도 지키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전자제품을 기업들이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들, 뭐 부품들이 되게 값싼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 사용하다가 컴퓨터 폭발해 버렸어요. 그럼 소비자가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단순하게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돈만 추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기업들이 이 부분 많이 인식하고 나서 교육, 문화, 사회복지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도 이러한 사회복지를 위한 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롯데, 현대, LG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뭐 장학생도 선발하기도 하고요. 뭐 어려운 그 계층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끔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뭐 그런 광고들이요.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광고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현재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줄까 해요. 선생님이 이제 요 수업 끝나면 이제 유튜브 링크로 이제 걸어줄 건데 그 어떤 기업이냐 이제 교보문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교보문고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서울 광화문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서울 중앙 복판에 있는 땅이에요. 되게 비싼 땅인데 거기에 교보문고를 가게 되면은 엄청 큰 곳인데 고객들이 그냥 책을 대놓고 읽을 수 있게끔 큰 테이블 그리고 의자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마련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하는 2시간, 3시간 동안 책을 읽고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냥 책만 읽고 나오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 이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페이지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줄 친다면 여기다 한번 줄 쳤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요즘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아이고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줄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 이제 마지막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가 정신. 도대체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이냐?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기회를 잡으며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생산활동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도전 정신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되게 그냥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 선생님이 애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애플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폰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예전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자판이 없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생소했는데 그 자판이 없는 스마트폰에 기반을 다진 회사가 바로 애플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선생님이 중학생 시절에 썼던 핸드폰, 물론 선생님은 중학교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되게 비싼 물품이어서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핸드폰을 샀었는데 선생님이 중학생 때 친구들이 썼던 그런 핸드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재 이런 아이폰, 핸드폰의 모습들이 굉장히 혁신을 일으킨 곳이 바로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어폰이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옛날 이어폰은 항상 다 줄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줄이 있는 이어폰을 쓰는데 에어팟이라는 것이 처음에 출시됐었을 때 이제 줄이 없는 그런 이어폰이 출시가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비웃었어요. 뭐 콩나물 대가리냐, 뭐 저렇게 생겼냐 이게 비웃었었는데 사실 많은 지금 회사들이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작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떤 도전했었을 때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겁내지 않고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고 또한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가들이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여기 있는 내용 간단하게 뭐 하자면은 다음 내용 설명 경제 주체는 뭐 계속 기업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일 것이고요. 여기 OX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해요.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기업은 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업이 할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도전 정신을 지녀야 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 교보문헌 광고랑 관련된 영상 간단하게 보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